강의할 목차는 국정원의 정기공채 특징, 하반기 공채의 예상 특징들, 국정원의 조직 구조, 시험 일정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책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5년 정기공채가 좀 특이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정권 교체기도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또 작년에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장도 또 기소돼서 재판도 받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국정원 채용이 좀 예전과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소서라고 그럽니다. 자소서, 자기소개서라고 그러는데 에세이를 지금까지 매년 2개 내지 5개 항목을 쓰다가 작년만 없어졌습니다. 작년만 없어졌는데 에세이가 거의 굉장히 상급적으로 흘러간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하게는 어떤 경우에는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고 또 자소서를 쓰고 자소서가 아니라 또 사실상 거의 자소설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자소설. 거의 약간 부티크 작업이 너무 과도해서 없는 얘기를 과장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소서를 없애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 서류 전형도 작년에 어학이라든지 외부 인증서 이런 부분들 토익이 930점, 950점도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아는 학생들도 많은 학생들이 서류 전형에 떨어져서 예년에는 거의 100% 합격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준에도 다 떨어지는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아니었지만은 찾아와서 항의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봤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왜 떨어졌는가 이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정 외부 기관에서 아카데미에서 수업 과정을 수료했다는 그 정서를 내는 학생들이 거의 99% 떨어졌습니다. 99% 떨어졌는데 제가 100%라고 얘기는 못 드립니다. 제가 아는 학생들은 떨어진 학생들 거의 대다수가 그런 수료증을 갖고 있었는데 왜 떨어졌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 외부에서 스펙에 대해서 이런 좀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컴할이라든 이런 걸 좀 많이 쓰는데 컴할하고 정보처리기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데 정보처리기사라든지 산업기사 이런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합격했습니다. 굉장히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인문계에서 정보처리기사 따기 쉽지 않은데 공대는 쉽지만은 이런 좀 약간 고난이도 자격증 딴 학생들이 거의 다 합격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의 전공과 직렬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컴퓨터학과 나오지 않았는데 전산이나 통신 쪽에 합격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시험 합격하고 면접까지 최종 합격을 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어쨌든 서류 전형에는 많이 합격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필기 시험은 언어 논리 지문이 좀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다른 7급 시험에 비해서는 좀 길어서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었고요. 수리력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쳤던 체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수리력에는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대부분 잘 풀었던 것 같고요. 도행도식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다. 도대체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어렵다고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학, 우리가 정보소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물론 연수원에 가서 연수 과정에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출제하다 보니까 문제풀이 거의 다 오픈이 되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체력이나 신체 검사를 봤으면은 체력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준도 막 정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체력장 테스트에 응했던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에서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수험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거의 뭐 우리 특전사라든지 이런 데처럼 뭐 경찰 시험만큼 빡세게 좋은 체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국정원 준비한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이 높은 성적을 받은 체력은 학생들은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다 합격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체 검사는 경찰 시험에 치는 거 외부 병원에서 해오게 해서 그 자료만 제출하면은 다 뭐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크게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신체 검사 확인서는 면접 당일날 가져오거나 서류로 9월 초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은 인성 면접, 신청 면접, 시나리오, PT 면접을 2번 실시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 직무 면접을 한 번 하고 나서 합격자만 대상으로 2주 정도 있다가 또 인성 면접을 했는데 작년에는 오전에 인성 직무 면접, 오후에 인성 면접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하루 만에 끝내는 그런 면접을 했고요. 그리고 뭐 면접 합격자도 일주일 만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바로 진원 조사를 진행한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좀 약간 조직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정돈이 되지 않아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스피드하게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에세이를 면접하고 국가정보학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은 예년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아주 작년만 특이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